오. 멋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세물입니다. 일반인 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 씨. 네. 되게 밝고 예쁘시죠? 근데 어디가 고민이시라고요? 제가 피부가 안 좋진 않은데 되게 잘 물려받아가지고 막 여드름이 엄청 막 나지는 않는데 그 비립종이랑 이 한간종이라고 이제 눈 아래 짜글짜글하게 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편평사마귀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올라온 거여가지고 좀 커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럼 또 두껍게 올라가요. 두껍게 올라가면 갈라져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의학으로 안 된 게 미학으로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긴 할게요. 네네. 소연 씨가 눈가에 좀 다크닝이 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빨갛빨갛한 이런 것만 정리가 돼도 실제로 피부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커버와 컬러 코렉팅이 조금 더 중점으로.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반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베이스에 쓰여질 제형을 미리 만들고요. 지금 소연 씨는 레드 브라운 눈동자를 가졌거든요. 이런 레드 계열의 색을 살짝 잘 쓰면 눈가가 굉장히 화사해지고 예뻐 보이실 수 있어요. 레드 계열의 다크를 커버하는 색을 눈가에 콩콩콩콩콩콩 찍었어요. 여기도 여기도 눈두덩이도. 네, 지금 피부 결 색이랑 눈 주변의 색이 톤 차이가 한 2톤 이상 차이가 네,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화사한 계열의 극단적인 색을 선택하는 거죠. 이 만들어 놓은 제형을 V존에 콩 브러쉬에 잘 먹여요. 아주 얇게 잘 먹이면 이렇게 고르게 묻어 있거든요. 이렇게 고르게 묻은 제형을 V존에서부터 쓸 거예요. 턱선까지 내려와서 다시 약간 오버랩 하면서 이쪽으로 올라오고 V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안쪽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안쪽으로 눈가 커버하고 이마까지 싹 이렇게 펴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돌고 나면 V존 바깥쪽을 살짝 연결해 주시면서 턱선하고 목선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이브라이트너인데요. 제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휘발이 탁 되면서 픽스를 시켜주는 제형이에요. 메이크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럽죠, 이게. 컨실러 제형은 픽스되는 제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제형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자, 요 색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요. 눈 다크가 이렇게 라인이 쭉 생겨져 있죠. 여기에 지나갈 거예요. 연결, 아래로 싹 연결하죠.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다크가 있는 이 라인 외에 이 눈가 가까이까지 다크를 커버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눈가에 껴요. 눈이 더 작아 보여. 그리고 답답해 보여요. 그거 하나로 이 다크가 생기는 경계선을 커버해주고 그 제형을 끌고 내려와서 살짝 아래쪽으로 좀 살짝 펴주고 진짜 소량 남은 잔여물을 살짝만 끌고 와서 하는 동 마는 동만 해줘도 다크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눈가 조직에서는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브라이트너 눈가의 다크를 커버하는 애는 그 용도를 100이라고 본다면 한 50에서 70%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 섀도우 약간 펄감이 함유되어 있는 화사한 볼터치 있죠. 이런 것들이 슬쩍 들어가면서
얘를 잘 픽스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메이크업이 끝났을 때 메이크업의 요소에서 100이 되게 만들어야지 파운데이션에서 100 쓰고 아이브라이트너에서 100 쓰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딱 끝나고 나는데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 잡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잡티를 커버했다라는 표시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잡티 커버한 다음에 그 주변을 싹 이렇게 방사형으로 싹 조금씩 건드려주세요. 옆에. 그래서 주변에 얘가 쓱 스며들게 커버했죠? 그 다음에 주변을 세필 브러쉬로 파이널 터치 약간 조금 자국이 있는 부위에 살짝 이렇게 해서 피부가 되게 매끈해졌죠. 프레스 파우더 할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파우더가 저는 너무. 파우더가 왜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워요? 파운데이션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하고 이걸 올리면은 각질이 뜨고 약간 갈라져가지고 그냥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파우더 브러쉬를 좀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양면에 브러쉬에 잘 묻히세요. 잘 묻히셨죠? 그 다음에 팔레트 위에서 파우더 양을 잘 조절해서 힘을 싹 뺀 상태에서 싹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파우더를 얹는다는 느낌보다는 얼굴에 있는 유분을 조금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되게 힘을 싹 빼고 슥 지나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브러쉬고 이 전문가가 쓰는 브러쉬만큼 관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그래서 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묻히셨잖아요. 양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듯이 싹 콩콩콩 싹 봐봐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제 피부 같아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색과 결이잖아요, 피부는. 그런데 메이크업의 결과가 그것을 왜곡시키는 건 전 좋은 메이크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색을 잘 보여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을 잘 보여주되 가리고 싶은 단점, 아까 뭐 다크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뿔긋뿔긋한 잡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만 커버하는 정도로 하시면 다른 사람하고 틀린 나만의 색이고 나만의 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뷰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너무 멋있으세요. 네. 인디핑크 계열의 이런 블러셔는 사실 퍼스널 컬러에서 파생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컬러를 한번 써서 볼터치를 살짝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는 볼터치의 개념도 볼터치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건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혈색처럼 보여지는 정도까지 그래서 V존과 코끝이 만난 지점에서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주변을 살짝 굴려주세요. 살살살살살살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이브라이트너 했을 때 한 말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해서 통통통통 이 컬러를 쓰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다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네요. 다크가 있는 곳까지 살짝살짝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 웜하고 화사한 컬러가 다크를 좀 커버하면서 얘 역할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자, 됐죠? 만져봤는데 보송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두덩에 살짝 넘어가서 살짝 그래서 실제로 다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
핑크색을 발랐는데 다크가 엄청.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색에서 파생된 색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 결점을 얘가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과학이죠. 네, 맞아요. 이마에도 살짝, 그 다음에 턱에도 살짝, 곳곳에도 살짝.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도 싹 한 톤으로 보여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혈색이 되게 건강한 혈색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룩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 외곽 네. 부분은 어둡게 하는 게 해야 된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건 페인팅 기법이에요. 원래 주조색을 어느 부분에 썼으면 그 색을 다 쓰고 남은 브러쉬 아주 소량 남아있는 거를 그냥 끝부분 아니면 저쪽 외곽 부분에 살짝만 칠해주면 그 그림이 굉장히 조화로워 보이거든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남았잖아요. 요거를 섀도우 브러쉬에 살짝 묻죠. 어디 하냐면 살짝. 그래서 이제 다크가 완벽히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다크 있어요, 없어요? 와, 이건 진짜. 좀 마술이죠. 네, 어. 진짜 과학이 이거 포토샵한 것 같아요. 총알 브러쉬 싹 잘 넣어줘요. 넣어줬어요. 넓적한 브러쉬에 콩콩콩콩 쳐줘요. 그래서 브러쉬 안에 파우더가 잘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여기 머리가 싹 넘겨지는 요 삼각 지점에서 슥슥슥슥슥슥슥슥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아까 V존과 코끝에서 만난 요 지점에 볼터치 색깔 싹 발랐죠. 여기까지 싹 나와요. 쑥쑥쑥쑥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채꼴 모양으로 넘어가요. 여기 윗부분 싹 펴줘요. 가줘요.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으로 쑥쑥쑥쑥쑥쑥. 근데 자, 지금 턱선이 뾰족하기 때문에 턱선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어느 지점에서 나와주면 좋냐면 여기 삼각 지점에서 나와야 얼룩져 보이지도 않고 안정적인 컬러가 쫙 나오면서 얼굴이 쑥 페이드아웃 되면서 균형감 있게 깊이감 있게 느껴지는 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넓적한 브러쉬로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얼굴 외곽을 싹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네, 수채화 안정감 있죠.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라데이션 네네. 포토샵으로 해놓은 것 같고 네네. 저 오른쪽 얼굴 다크서클이랑 지금 왼쪽 얼굴이랑 진짜 너무 깜짝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즈 브러쉬로 살짝 요 색을 입히신 다음에 여기 눈꼬리 부분에서부터 싹 아이브로우도 살짝 쓸어주시고 눈두덩도 살짝 쓸어주면서 아까 발랐던 볼터치 컬러 있죠? 요 컬러랑 살짝 오버랩돼서 섞여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노즈, 그다음에 싹 언더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 다는 아니고 콧볼에 살짝만 이렇게 음영을 주세요. 그러면 얼굴이 조금 콧대랑 이런 데가 좀 반듯하게 살아 보이죠. 네. 브로우 하실 때는 결을 많이 건들지 않는 선에서 경계만 조금 떼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구분돼 보이죠? 네. 구분만 했는데도 눈과 아이브로우의 경계가 조금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목구비가 더 눈에 들어와요. 네. 자, 이제 아이브로우를 해볼게요. 제가 엄청 약간 두껍거든요. 그 털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터치해도 짱구 눈썹이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브로우 마스카라로 색깔을 좀 밝게 해봤는데 엄청 떡져서 얘밖에 안 보여요. 다 지웠어요 그때. 맞아요. 사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브로우 선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땜빵 난데랑 그 다음에 방향, 얘가 어떻게 나 있는 눈썹이야 라는 정도만 디렉션을 줘도 돼요. 요 콧볼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 공백을 살짝 펜슬로 메꿔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의 방향을 잘 팔로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거나. 네. 그거 안 돼. 그래요? 그렇게 그리지. 그러니까 짱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부위만 살짝 메꿔줘. 없는 부위. 꼭 명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이라인의 형태와 아이브로우 형태가 서로 싸우게 만들면 안 돼. 싸운다는 표현이 여기는 일자인데 여긴 동그랗고 여긴 일자인데 여긴 동그랗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인과 아이브로우 형태를 조금 비슷한 쉐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아이라인의 형태를 거울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선이 있죠. 근데 얘는 약간 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들려면 어디를 만져줘야 될까요? 앞머리 부분과 요 포인트가 동그랗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앞머리 부분, 제가 앞머리 부분을 보면서 그렸거든요. 여기 앞머리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그릴 수도 있지만 안쪽에서 싹싹싹 그려서 조금 끌고 내려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도와주는 이 잔털들, 눈썹의 잔털들을 싹싹싹싹 잘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제 눕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눕는 부분 잘 결을 만들어주면서 그려주되 이 윗부분에서 살짝 동그랗게 의식적으로 이 눈의 형태와 아이브로우 형태를 서로 지금 조화가 잘 맞는지 보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면, 이 흐르는 면이 지금 약간은 강아지상의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눈썹이 흐르고 있어요. 그 대신 눈 꼬리 부분이 조금 더 내려오면 강아지상의 귀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로우는 이런 정도까지 그려놓고 사실 아이브로우와 아이라인의 그 폭 자체가 넓지 않은 분들은 섀도우를 굳이 많이 쓰시면 눈이 되게 답답해져요. 그래서 레드 브라운이 가지고 있는 좀 짙고 선명한 그런 색들을 선택하는데 이런 색들 있죠. 이렇게 조금 짙은 밸류의 색들을 살짝 쪼핏한 브러쉬에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계열의 색을 살짝 묻혀서 준비하신 다음에 중간 블렌딩 해주는 이런 브러쉬 있어요. 통통한 이런 브러쉬를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 묻혀줘서 요거는 딱 극단적인 밝은 밸류와 어두운 밸류 두 가지만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중간 색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써놨어요. 이렇게 쪼핏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끝부분에 아이라인 형태로 섀도우를 이렇게 그려줘요. 자, 끝부분에 전체 3분의 1만 그렸어요. 뜬 상태에서 이제 거울을 보면 눈의 형태와 아이브로우 형태가 흐름이 같이 가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도와주는 형태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언더에서 찾아요. 윗부분에서 이 포인트 컬러를 이렇게 뜬 상태에서 더 묻히지 않고 이 색을 동공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서 점막은 하지 마시고 점막 바로 밑에 속눈썹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살살 끌고 오면서 언더 쪽에 살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틔워준다고 생각하셔야지 여기를 막으면 눈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든요. 네. 앞부분에 살짝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 그냥 살짝 음영만 넣어줘.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연결만 해줘. 확장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간을 많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도 쓸 수 있고 밑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동공하고 만난 요 지점을 싹 빨간색으로 싹 여기를
그러면 얘가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요 지점에서 싹 만나면서 엄청난 컨트라스트가 딱 생기면서 눈매가 더 확장돼 보이고 더 개성 있어 보이는 눈매가 되는 거죠. 네. 진짜 조금 터치하신 것 같은데 엄청 보기에 네. 엄청 네. 너무 달라서 눈이 되게 길어 보이고 네, 안정감 있어졌죠. 자, 이제 아까 묻혀놨던 섀도우 좀 더 있잖아요. 이제 이런 류의 메이크업은 마무리가 너무 중요해요. 뭐지? 뭐야? 하다 말았나? 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끝부분에 라인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쿵 찍어주고 연결 됐어요. 속눈썹이 나 있는 이 부분, 로스트라고 했던 부분을 살짝 속눈썹 사이로 숨겨서 그려줘요. 숨겨서 그렸죠. 이게 아까 바깥쪽으로 파운드라고 했었던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살짝 라인을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섀도우로 가이드라인처럼 어느 정도 음영으로 만들어 놨던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샥 빠지면서 뭔가 코와 눈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좋아 보이게 됐죠. 네. 그리고 자칫 언더가 진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었는데 여기 라인이 딱 선명하게 딱 들어가면서 시선을 딱 이쪽으로 옮기는 동시에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원래 있는 음영 정도처럼 보여지는 정도로 아이 메이크업이 끝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아까 썼었던 섀도우 있잖아요. 이 포인트 섀도우 살짝 진짜 끝에 살짝만 묻혀서 라인하고 섀도우가 잘 블렌딩 돼서 이게 섀도우인 거야 라인인 거야 뭔 거야 이렇게 잘 그래서 면을 사용해주는 라인 이거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아래쪽에 라인이 있으면 섀도우와 라인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뭔가 면 처리를 해주면 눈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윽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연결해주고 그러나 아까 교차로 여기 했으니까 여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끝부분에 브러쉬로 이 앞만 쓱쓱 쓱쓱 그냥 원래 음영인 듯한 느낌까지만 섀도우로 마무리해서 마스카라를 살짝 위로 올려서 근데 뷰러 안 해도 눈 아이래쉬가 살짝 이렇게 컬링이 있네요. 원래 자연스럽게 원래 이랬었어요. 반짝한 걸 원하는구나. 네, 뭐 그런 표현이 안 어울리는 눈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폭이 좁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게 이렇게 끝나줘야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 공간을 얘가 탁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그냥 딱 좋아요. 네. 제가 여기 눈이 좀 답답하니까 섀도우 올렸을 때 유분 져가지고 빨리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섀도우 많이 안 하고 속눈썹이라도 하자 해서 맨날 바짝 올렸었는데 요거는 지금 아이롱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마스카라 지저분한 똥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면서 조금만 컬링을 얘가 이렇게 도와주도록 이런 정도로만 할게요. 남은 열로 언더 쪽도 살짝 이렇게. 이쪽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언더 쪽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게 남들하고 틀린 나만의 개성, 나만의 예쁨 이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 마스카라 너무 예쁘게 많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로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면 펄 제형을 조금 사용해서요. 언더 쪽을 예쁘게 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언더 쪽을 조금 더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활용한다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네, 언더 쪽에 조금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답답해지지 않고 이쪽으로 뺐죠. 그 다음에 언더 쪽으로 갖고 왔죠. 그러니까 시선이 이런 쪽으로 머무니까 훨씬 더 쟤는 좀 다르게 예쁜데? 이런 느낌을 다르게 예쁜데? 네,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비결이 뭐지? 아까 붉은색 립을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되게 센스 있었어요. 붉은색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까 썼던 이런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간 네네. 계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빨간 계열이지만 흰색이 섞인 이런 계열. 이런 계열로 한 번에 이 정도만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립브러쉬로 이런 계열로 아유 청순청순 예쁘다. 어때요? 받아본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제 제품을 그냥 좋은 제품 쓰면 다 좋은 줄 알고 맨날 그런 것만 광고 보고 따라서 사고 이랬는데 제 얼굴에 맞게 저한테 어울리는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전에는 뭔가 계속 뭘 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 얼굴에서 우러나오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을 끌어내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소연 씨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탁탁탁탁 눈에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 한 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순서를 좀 뒤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보고 그 장점을 좀 극대화한 다음에 단점들을 살짝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내 자존감도 뿜뿜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고 또 거울을 봐도 아름다움을 먼저 찾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표현해보는 클래스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